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교 제1교회 이종석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아주 모습이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목사님의 그 교회 또 목회 사역 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세워지는 것 같아서 응원의 박수를 저도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총회 주 관심사였던 대외제 시행에 대해서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대외제가 그 논의를 통해서 이제 총회에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외제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대해제에 대해서는 참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이 사실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대해제는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대해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가 헌법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헌법에 보면 제12장인가요? 대해제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져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해제는 우리가 헌법을 우리가 지금 늘 하는 이야기가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총회 임원 후보로 나선 사람이든지 아니면 총회에 속하는 모든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누구나 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 네. 근데 우리 교단의 가장 기본적인 모태가 되어지는 법은 헌법입니다. 그렇죠. 헌법에서 대해제를 명시를 하고 분명히 제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시하지 않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렇죠. 네. 그것을 지금 잠재우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법 위반이거든. 그러네요. 법 위반이다. 그런 정말 대해제를 하지 않겠다면 헌법에서 대해제를 빼야죠. 삭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는 대해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다.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해제 시행을 결의를 했어요. 네. 90일의 총회.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구개혁 측과 합동 측이 합동을 할 때에 그때 합의사항 10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그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대해제 시행은 헌법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그렇게 그 합의문에 있고 그 합의문을 우리 총회가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90일의 총회에서 대해제 시행을 결의를 하고 대해제 시행에 대한 연구를 연구위원회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94회 총회인가 그때에 그 대해제 연구위원회에서 시행사항을 보고를 했어요. 네. 그 시행사항을 보고한 것에 보면 재정 문제, 예산 문제, 정책 문제, 조직, 심지어 인사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아주 그 길게 그렇게 다 보고를 했고 조금 이제 문제가 지금 시행하려고 하면 문제는 있겠지만 그때 그 연구 보고서대로만 준용을 해도 대해제를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할 만큼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한 보고서가 채택이 되었었어요. 여건도 됐고. 예, 여건도 됐고 그리고 우리 교단이 실질적으로 대해제를 시행했던 경험도 있어요. 했다가 3년 만에 그 폐지를 하고 이제 여건이 성숙되면 하겠다라고 이제 그때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교단이 총대가 전체 다 해서 305명이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총대가 이제 홀수로 되어 있는 것은 선교사가 한 명이 있어서 홀수로 총대가 되어져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우리 총회가 너무 비대해졌어요. 맞습니다. 지금 총대가 약 1600명이 넘습니다. 노회가 160개 노회가 넘습니다. 목사 수만도 2만 한 5천 명, 2만 6천 명 가까이 됩니다. 장로님 수는 25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단만. 그런데 이렇게 비대한 총회가 지금 총회를 한다고 모이면 보통 이제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폐회를 하는데 월요일 날은 임원 선거하다 다 끝나요. 그렇지. 금요일 날은 폐회하고 끝납니다. 폐회 예배 드리고 뭐 끝나고요. 기껏해 하, 수, 목 3일 총회를 하는데요. 제가 그 총회 정치부장을 해서 보니까 총회에 올라오는 헌의안이 정치부로 올라오는 헌의안만도 보통 1년에 약 300개에서 400개 정도. 아유. 그런데 이 안을 정말 심사숙고하고 그걸 총회에 내놓아서 총회가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느냐?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의논을 하기는 하지만 그 헌의안 자체가 총회 서기가 받아가지고 정치부로 넘겨주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총회 정치부가 총회 보고하는 정치부는 총회 첫째 날 정치부장이 뽑히고 정치부 임원이 뽑히고 정치부 위원들이 뽑혀야 예. 확정이 되어야 의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보고가 돼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그래.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총회 그동안에 이렇게 쭉 참여하면서 보면 1600여 명이나 되는 총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의논이 안 돼요. 맞아요. 의논이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총대들이 이게 그야말로 내용도 잘 모르는 채 분위기 따라서. 그냥 네. 분위기에 따라서 누군가가 뭐 이제 뭐 합시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 안 된다. 이게 정책적으로 이게 우리 총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바르게 사안을 바르게 이렇게 분별하고 또 올바르게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체제로는 좀 문제가 어렵다. 있다. 문제가 많다. 복잡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헌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대해제고 대해제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무엇인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그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우리가 기록을 하고 헌법에 제시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해제를 해서 우리 그 총회의 어떤 행정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거 이제 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도 지방분권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총회도 이제 그 대해제를 실시해서 지방의 어떤 특성을 살리고 그렇죠. 하는 이런 그 선교 패러다임이라든지 전도, 지역 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이렇게 조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그 총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교단의 어떤 연합 사업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 총회의 총회장의 임기가 너무 짧다. 9월 달에 그 총회장이 당선이 되고 이제 교계 연합 사업 같은 데 가서 인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금방 연말되고 뭐 일 좀 하려고 그러다 보면 벌써 레임도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총회장이 또 바뀌고 매년 그게 이제 반복됐죠. 그게 이제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연합 기관에 가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그 우리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도 대해제의 어떤 한 방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행정은 대에다 맡기고 총회장의 임기는 조금 더 늘려서 한 2년으로 하든지 3년으로 하든지 해서 대사회 사업이라든지 대정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받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이제 어떤 권리의 주장을 하려고 할 때 노회가 1심이고 그렇죠. 총회가 2심이 되어버리고 3심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네. 이런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지난번 공청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중 삼심제라고 하는 원칙.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라든지 이제 그런 문제는 당회, 노회, 대회가 삼심으로 처리를 하고 목사의 권리에 관한 문제라든지 신학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단에 관한 문제라 이런 것들은 당회가 관련할 것이 아니라 노회, 대회, 총회가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더 많다.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목사님께서 대회제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많이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진짜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책들도 좀 보고 그렇게 준비를 좀 했었죠. 예.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정말로 뭐 대회제가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번 총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이제 뭐 총대들이 잘 판단을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회제에 대해서 대회가 되어지면 총회가 분열된다.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게 있거든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 근데 그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말이 아니 대회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총회가 분열된다.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기후라고 해야 되겠죠. 기후. 말 그대로 그건 기후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어느 지역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라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나 모든 총대 장로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진짜 몽땅 다 나갈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 총회가 뭔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한 대회가 몽땅 다 나간다면 그거는 우리 총회가 뭔가 잘못한 거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가 이탈할 수는 있겠죠. 일부가 자기들의 어떤 뭐 권리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이탈하는 경우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대회가 몽땅 다 나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일부가 나간다고 할 때 그들은 그야말로 이제 총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작은 그룹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누가 그걸 선택하겠느냐. 그러니까 기후지. 기후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총회제의 경우에는 분열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회제에 대해서 대회제로 가면 서로 간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이제 끈끈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열은 더 쉽지 않다. 분열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회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염려하는 부분이 그게 오히려 대회제의 장점이기도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대회제를 하면 이제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총신대학의 위상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총신대학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니 지금 우리 헌법에 있잖아요. 지금 현행대로 하면 되는 거죠. 현행대로 하면 돼요. 현행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방에 있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대구신학대학이라든지 광신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은 그 지역 특색에 맞게 다시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신학이 어떤 그 하나의 그 뭐랄까요 통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가면 이제 더 풍성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도사 고시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총회가 그러면요.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신학이 벗어나면 강도사 고시 합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 지금 현 상태로 가도 충분하다.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재정적인 부담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어느 시대나 어느 단체나 어느 뭐
집단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이 항상 있었고 그렇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적응해 가는 거죠. 이제 예. 극복해 나가고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안 된다 할 건 안 아니에요. 된다라고 예. 미리 지레짐작해서 예. 안 하면 우리는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렇게 목사님 인터뷰 응해 주시고 또 너무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예. 말씀입니까? 앞으로도 총회를 잘 섬기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로 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